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온 옐로우케이크의 김혜진 교수입니다. 최근 한국의 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미국의 승인과 함께 급물살을 타면서 정말 핫한 뉴스가 되었죠.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전략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. 핵 잠수함이 실제로 무엇이고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기술이 장벽인지,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기술적 논쟁까지 오늘은 정말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일반 원전처럼 저농축 우라늄, 즉 LEU를 쓰는지, 미국, 영국 핵 잠수함처럼 고농축 우라늄, 즉 HEU를 쓰는지, 한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LEU, 즉 저농축 우라늄 기반의 PWR, 가압 경수로 잠수함용 원자로입니다.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핵 잠수함이라고 하면은 핵 무기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핵 무기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. 한국이 이렇게 저농축 우라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단 하나, 비확산 때문이죠. HEU, 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은 군사적인 오해가 너무 크고 국제 규제도 훨씬 강합니다. 문제는 LEU 원자로는 연료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. 미국 잠수함은 연료 교체 없이 30년을 가는데 LEU, 즉 저농축 우라늄을 쓰면은 이걸 달성하기가 어렵죠. 즉 한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은 이러한 원자로를 만들게 됩니다. 자, 이러한 원자로로 추진하는 이 핵 잠수함 설계의 핵심은 공간 진동 냉각입니다. 특히 잠수함용 원자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. 첫 번째, 진동 제로에 가깝게 설계를 해야 된다. 두 번째, 수평 배치된 증기 발생기죠.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을 전략합니다. 세 번째, 관측 정비 최소화의 설계. 연료 교체 없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화된 설계를 하는 것이죠. 네 번째, 해수의 압력 변화에도 안정적인 냉각 시스템. 이 깊이 300m 이상 가면은 가변 압력이 3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때도 안정적인 냉각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. 즉 일반 원전의 단순한 축소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설계된 초정밀 원자로가 됩니다. 이건 매우 구체적인데, 한국 핵 잠수함 설계의 난이도는 바로 펌프 제트입니다. 왜 펌프 제트가 중요할까요? 최신 핵 잠수함, 즉 미, 영국의 이 최신형은 프로펠러 대신에 이 펌프 제트를 사용해요. 회전부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펌프이죠. 그래서 이 조류와 난류에 대한 적응력이 높습니다. 한국은 아직 대형 펌프 제트에 대한 경험이 적습니다. 그래서 조선기술 세계 1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용 이 펌프 Z만큼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죠. 그러니까 원자로만이 아니라 물속에서 조용히 가는 기술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. 네, 맞아요. 핵 잠수함의 냉각은 곧 발각 위험입니다. 따라서 핵 잠수함 원자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져요. 첫 번째, 신호 억제형 열 교환기 사용. 배출수와 주변 해수의 온도 차이를 0.5도씨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. 두 번째, 마이크로 버블 억제 기술. 물속에서 작은 공기방울들이 생기면은 바로 잡히겠죠. 그래서 매우 작은 이 마이크로 버블 억제하는 이 기술을 만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저압 자연순환의 냉각 설계. 펌프를 돌리면은 소음이 발생하겠죠. 그래서 이 자연대류로 냉각을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. 한국이 정말 세계의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이 스텔스 냉각 기술은 새로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.
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미국은 원자로를 넘겨주지 않습니다. 이번 승인은 한국이 독자 설계를 해도 미국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. 기술 3가지는 미국이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, 핵 연료 제조 공정. 두 번째, 원자로 제어 소프트웨어. 세 번째, 소음 최소화 설계 데이터. 결국 한국은 독자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한국 핵 잠수함 개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. 네, 물론 북한, 중국, 러시아를 겨냥한 이 전략적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기술적으로 더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한국 핵 잠수함은 지속 추적형 무기 플랫폼입니다. 예를 들어 중국의 SLBM 잠수함을 뒤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따라다닌다던가 북한의 이 심포급 잠수함을 장기간 동안 추적을 한다던가 남중국해 인근에서 항모 진단을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즉 공격 목적보다는 이 추적 감시 능력 극대화가 우리 한국 핵 잠수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. 핵 잠수함은 속도가 빠르고 오래 머물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미션이 되죠. 네, 물론 당연히 있죠. 심지어 아주 큰 연결점입니다. 핵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얻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첫 번째, 초소형 PWR 설계 기술. 두 번째, 열 교환 및 스텔스 냉각 기술. 그리고 선체 진동 최소화 설계, 원자로 경납 용기의 경량화, 그리고 이 방사선 차폐 구조의 최적화 같은 정말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MSR이라던가 아니면 이 PWR 기반의 원자력 추진 상선 개발의 정말 핵심 요소예요. 즉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은 군사 프로젝트의 동시에 차세대 원자력 선박 산업의 사전 투자이기도 합니다. 이 원자로 독자 개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자로 개발에 한 7에서 8년, 잠수함 설계 및 시험에서 한 5에서 6년, 그리고 첫 잠수함의 진수에는 최단 12년,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15년, 그리고 정말 완전한 이 작전의 능력을 보이는 것은 진수 후에 한 3년 추가해가지고 실제 작전 가능한 시점은 대략 한 2038년에서 2040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. 하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 한국의 조선 기술, 그리고 원전 운영 기술, 그리고 AI 기반 센서 제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절대 아닙니다. 자, 이 핵 잠수함은 정치적인 무기라기보다는 기술의 집합체입니다.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양 원자력 기술의 근본을 재정의하는 과정이죠. 자, 오늘은 언론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핵 잠수함의 기술적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이 핵 잠수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?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